네,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쉽게 법률 상식과 또 법률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이고요. 자, 오늘 법무법인 콤파스 이필호 변호사,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이소연 변호사님, 이번 주 무슨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2017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매년 공개될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올해 새로 추가된 인물 중에 이제 전 대기업 총수, 그리고 연예인 등 여러 명의 유명인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이제 체납에 대한 법적 제재, 그리고 체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나 네네. 증여세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보면요. 3억 8천만 원을 체납한 구창모 가수, 그리고 4억 원 체납한 배우, 115억 원을 체납한 그 유병헌 일가, 그리고 368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자, 이런 인물들이 아마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등골이 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깨소금인 맛이다. 공개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사실 이런 명단 공개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 공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세기본법 제85조 5 규정에 따라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네.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로 해서 성명이나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납액 공개 기준이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3억에서 2억으로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규모를 보면 작년에 1만 6천여 명에서 5천여 명이 늘어서 2만여 명이 넘어가는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체납액은 11조 4,700억 원 규모니까 그 규모가 상당하죠. 네네. 서울의 1년 예산이 한 20몇 조가 되는데 거의 절반가량을 세금을 안 낸 거네요. 체납 액수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그러니까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일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그리고 이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금융 거래 제한이 따르는 것, 이런 거는 당연한 체납에 대한 제재이고, 근데 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정리 제도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명단 공개 제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출국 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도망가지 경우에 출국 금지를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최고 2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을 해서 이제 금융거래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이 보시면 아시겠듯이 실제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네네. 이제 재산을 숨기고 또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그런 회피행위, 조세 체납 회피행위가 적지 네네.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그 체납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도 꽤 많은데 심지어 얼굴까지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은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징수를 위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시효서 소멸하게 되는데요. 네. 이로써 국세징수권의 경우에서는 5년간 일반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해당되고요. 5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소멸시효의 경우에서는 세무서가 고지나 납부고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다음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통해서 기존에 진행된 소멸시효의 효력이 소멸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세금은 많지 않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세 공무원들이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열심히 찾아다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를 마련한 것은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요.
버티면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로 악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번 명단에서 눈에 띄는 분들 보니까 세모그룹의 고 유병현 회장의 자녀들이 또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망하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네네.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상에서 연대 납수 의무를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유병헌 씨 자녀 같은 경우는 이 법상 규정에 따라서 연대 납세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네네. 법상에 있는 거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상의 공유물 또는 공유사업자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요. 네. 소득세법상 공유사업자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 상속인 간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네. 그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유병헌 씨의 부분은 증여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병헌 씨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거를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병헌 씨가 사망하기 전에 네. 증여를 했고 재산을 증여했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물론 자녀들이 원래 낼 세금도 있었고 유병헌 씨도 낼 세금이 있었지만 그 세금을 가져갔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2017년에 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가장 큰 금액들을 누가 안 냈냐? 대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소연 변호사님,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내야 될 세금도 많아서 체납이 또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가업승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가 이제 후계자에게 뭐 주식이라든지 사업용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세 표준액 30억 이상인 경우에 주식을 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율이 50%에 네. 달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는 뭐 이를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슈된 것이 이제 45년 동안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유명한 유니더스라는 네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기업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식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가 매각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 시 주가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이제 50%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다 팔게 되면 그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되는 네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유동 가능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만약에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지분율이 50%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세금은 내고 싶지만 이렇게 지분율이 너무 크게 떨어지니까 좀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가업을 잇기 위해서 또 기업이 좀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내긴 내야 되지만 지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네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500억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네. 물론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채우는 것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어려운 점이 많긴 있습니다. 자, 오늘 친절한 변호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 그리고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경제시사토크 사이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